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천군의 명소라고 할 수 있죠. 길이 309m에 이르는 초평원 미로 309 출렁다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히어로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 3년, 인구, 경제, 관광, 복지 등 진천군이 일군 결실에 오늘의 히어로 송기섭 군수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우려 속에서도 민선 8기 송기섭 군수가 이끈 진천군은 18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세웠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2명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천군이 시행하는 무료 버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은 새 정부의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힐링과 치유, 체험과 생산 활동까지 가능한 케어팜은 농업과 복지를 융합한 새로운 돌봄 모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송기섭 군수와 함께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송기섭 진천군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수님 오랜만에 저희 CCS 총무방송에 나오시는데요. 네. 저희 CCS 총무방송 시청자와 진천 주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과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진천군이 자랑하는 미르 309 출렁다리 앞에서 진천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첫 번째 키워드죠.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삼선 진천 군수였습니다. 군수님 벌써 삼선이시잖아요. 또 민선 8기도 벌써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군정을 운영하시면서 또 생각도 또 많아지셨을 텐데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9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뒤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진천 군정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다시 못 올 여행지를 다니는 것처럼 구석구석 군민 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애환과 고민을 듣고 진천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 진천군은 인구와 경제, 철도, 동네 복지, 관광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9만 진천군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9년 동안의 성과도 많이 빛나는 게 많습니다. 뭐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투자 유치도 저희가 이제 10여 년 동안 9년 동안 한 150조도 이제 목표를 또 세우고 계시잖아요. 뭐 기본 소식은 또 150조도 또 달성할 것 같다는 이 소식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9년 동안 쭉 이끌어 오셨어요. 평가해 주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천군이 이룬 9년 성과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큰 성과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한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고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에서 18년간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한 26,400
명이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큰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진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1.12로 충청권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지역이 진천군이 됐습니다. 무려 작년에는 신생아 수가 500명이고 그 전년도보다 무려 89명이 늘어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은 지방 소멸시대,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와 역행하는 이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이셨잖아요. 저희 서울에서 또 투자유치 설명회도 또 일반 자치단체에서 보기 드문 설명회를 또 직접 가셔서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 CEO 한 300여 명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반응이 제가 철도와 인구, 경제의 기적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무지개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투자유치 설명에서 왜 진천군의 인구가 18년 동안 늘어나고 또 저희가 군수로 재임한 지난 9년 동안 14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유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진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수긍을 많이 했고 앞으로 진천에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 해당하는 핵심 단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교통복지였습니다. 군수님 올해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무료 시내버스 또 음성공과 함께 하시는데 참 그 발표하셨을 때 이게 가능할까? 어디 무료 시내버스가 과연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 시작하실 때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군정을 추진하고요. 마음에 와닿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비가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어디 가시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람도 못 쐬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교통비도 절감을 하고 또 탄소 중립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내버스 무료 저희들이 작년에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무료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성군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과 음성에서 버스를 타는 분들은 군민이거나 애집 사람이거나 애국이나 모두 다 공짜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책 효과를 극대화를 했고요. 또 이와 같은 시책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시내버스 이용객이 무려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 장날, 전통시장이 열리는 장날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이 오셔갖고 해장국도 먹고 시장 구경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들, 학생들,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진천의 의상을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못 참고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분이신데요. 또 최근에는 또 저희 진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예, 특이하게 또 음성군 맹등면 전지역에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입하셨고 현재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교수님. 좋은데요. 반응은 우리가 현재 불법 비상기업 등으로서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경제와 주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것이 맞겠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은 10% DC를 해줍니다. 무지하게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 700억 이상 확대 발행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로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과 맹동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음성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진천 음성과는 지역 공동체로서 서로 다 상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지역사랑 상품권, 또 진천군이 통큰 양보를 해서 소방병원이 음성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옆에 지자체와 경쟁의 구도가 아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저희 진천군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도 유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군수님이 좀 업적 중에서 꼽으라면 좀 꼽을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성과일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를 하게 된 동기는 진천군의 면적은 407평방킬로미터, 전국 82개 군 단위 중에서 73등을 아래에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면적, 그걸 확대는 할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진천군 공간을 확대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철도 유치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국도, 고속도로, 공항, 또 항 같은 교통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이걸로서 진천군의 발전의 한계가 있어서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78.8km의 수도권 내륙선을 유치하는데 진천군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보람을 갖게 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정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현재 경제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수도권 내륙선을 초기 착공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 정부의 그 1호 복지 정책으로도 저희 진천군의 통합돌봄 사업이 소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 정부의 노인 복지 공약 1호로서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 비슷한 통합 돌봄 사업을 어르신의 공약 1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진천군은 2019년서부터 통합 돌봄 사업을 시행을 했고 현재까지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우 성공적으로 운행이 되고 전국 지자체 등에서 진천군을 배우려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천군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형 신문 또는 언론사에서 많이 취재를 해갔습니다.
지금 진천군이 여러 분야에서 또 뜨고 있고 또 CCS에서 이렇게 또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어르신들께 보건, 복지, 주택, 돌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즉 어르신들이 아프면은 자택으로 저희 의사가 왕지를 해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줘주고 간호사들이 약을 대주고 또는 물리치료사가 어디가 아프다면 물리치료를 해주고 또는 영양사들이 식단을 어떻게 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 경로당에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점 돌봄센터라고 어르신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건강교육 또는 돌봄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진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케어팜 농장이 있습니다. 케어팜 농장은 2,500평 부지에 하우스, 스마트팜, 또 노지에 농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 드신 독거노인, 또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있어 소일을 합니다. 무지개 치료하십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은 일거리도 있고 또 자기 치료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재활도 할 수도 있고 또 일한 거를 팔아갖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게 케어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공직자들도 무지개 놀라고 가고 있고요. 현재 케어팜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농다리 축제였습니다. 권수님 올해도 농다리 축제를 여셨는데 처음으로 기간을 한 2달여간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화면에 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평일인데도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다리를 이용한 고객이 평년에는 30만 명인데 170만 명이 오셨습니다. 청남대 1년 관광객이 75만 명인데 저희는 청남대 관광객보다 100만 명이 넘는 170만 명이 농다리를 방문해서 농다리 기적을 이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00만 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농다리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것은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이 일상이 되는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종전의 농다리 축제 3일을 주말마다 농다리 축제가 열리는 2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우리 농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농다리가 전국의 가장 핫한 관광 플레이스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 또 아름다운 초평호, 또 출렁다리, 그리고 저 초평 뜻하서라면 한반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적인 관광벨트로 엮어서 오는 분들이 진천 와서 하루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보훈문화 1번지였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또 소식이 있는데 저희 진천 지역 보훈가족들의 또 수건이었잖아요. 예. 진천의 그 보훈회관 이전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구는 충청북도 내에서 아마 보훈수당을 거의 최고 상위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훈회관이 매우 협소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진천 버스터미널 옆에 약 1층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39억을 투자해서 3층으로 지난 3월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은 보훈 가족들, 보훈 단체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8개나 9개 단체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보다 쾌적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보훈가족들이 서로 다 소통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예, 또 예, 헤이그 예. 특사 또 대표 자격을 하신 고재 이상설 예. 선생님이 서운이 좀 낮다고 판단하셔서 최근 들어서 서울 승격 운동을 하고 계세요. 뭐 도민 서명 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서명을 하셨습니까? 참여를 아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진천군이 아무래도 고재 이상설 선생님의 서울 승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 서훈 승격도 있지만은 저희가 지난해 3월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천구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물리적 또는 예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진천군의 정신부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사의 최대 거목이신 보재 이상설 선생의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했고요. 또 이와 같은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이 건국훈장 2등급입니다. 근데 그분은 헤이그 밀사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신문학의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성과가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서훈 승격 운동을 추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4월서부터 현재까지 14,000명 정도 서훈 승격을 했고요. 가능하다면은 금년 안에 서훈 승격을 완료를 하고 현재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법 개정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대표 발의를 또 하신 대표 걸로 발의했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선 선생님의 서훈 승격이 저희 진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저희 충북 전체의 맞습니다.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요. 앞으로 서훈 승격을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으뜸도시 진천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선 8기가 이제 뭐 아쉽지만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 교수님께서는 진천을 으뜸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분명 하신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또 군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진천 군정은 우리가 물리적 또는 예양적으로 경제 소양 등을 큰 성과를 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진천군의 성장이 앞으로 자립적, 내생적, 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취약한 보육이나 교육 또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정책을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번 임기가 끝나면 이제 삼선시기 때문에 네. 또 지원군 발전을 위한 이제 그 노력은 또 뒤로 미뤄질 수가 있겠지만 또 큰 목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그 임기 후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께서 그와 같은 삼성군수 하면은 뭐 하실 거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또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해야 될 일이 태산 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을 시키고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중요한 거는 나락으로 추락한 민생경제 회복으로 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랜 시간 이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마지막으로 저희 진천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9만 진천 군민과 특히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CCS 애청자 여러분, 저는 삼선 군수로서 진천 군민에게 3번의 선택을 받는 영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유종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천군의 발전과 진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이 충청북도의 1등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성공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선 군수로 진천을 전국 최고의 지방 정부를 만들겠다는 홍기섭 진천군수의 바람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